연방의회가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오버스테이를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TSA가 승객 정보를 ICE에 제공해 수백 명이 체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려는 연방 정부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상점 상품 진열대의 종이 가격표를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고용 감축을 막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란 해석입니다. 중부와 남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화씨 120도에 달하고 열돔 현상으로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70명에 달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의회가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민법상 행정 제재를 받고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데요. 법안이 시행되면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영구 트럼프 국경안전 법안이 지난 21일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한 점입니다. 현재 오버스테이는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 이민법상 행정 제재를 받고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버스테이로 적발 시 최대 $1,000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차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0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기록이 남아 단순한 체류 신분 문제를 넘어 향후 미국 재입국이나 영주권 등 신분 취득에도 심각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인 사회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한인이 이스타나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으로 합법 입국한 뒤에 체류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향후 하원 본회의와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돼야 최종 법률로 확정됩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추방명령을 받고도 출국을 하지 않은 불체자를 대상으로 민사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벌금 부과 건수가 10만 3천여 건, 총액 84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ICE가 기장에게 승객 정보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TSA 승객 정보를 ICE에 제공해 수백 명이 체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ICE 내부 자료에 따르면 TSA는 항공보안 검색 과정에서 확보한 국내선 승객 정보를 ICE와 공유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800명 이상이 공항이나 항공여행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TSA는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승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여행 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하는 과정에서 이민 당국의 관심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관련 정보를 ICE에 전달했습니다. 로이터가 검토한 자료에는 TSA가 3만 1,000건이 넘는 여행객 기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정보 공유를 통해 자녀와 함께 국내선을 이용하던 부모가 공항에서 체포되거나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갔다가 구금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중범죄 전력자 중심이던 공항 단속이 이제는 단순 체류 기한 초과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승무원이 공개한 경험담도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승무원 아잘리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ICE 요원들이 비행기에 올라와 기장에게 모든 승객의 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선 이용 시에도 유효한 신분증뿐 아니라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등 자신의 합법적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민 당국의 요구를 받을 경우 자신의 권리와 법적 절차를 충분하게 확인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려 하는 연방 정부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정부가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스턴 소재 제1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선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 과정에서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만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바람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자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 결정을 내렸고, 이날 2심 법원도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위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가 IC와 협력 중인 나소 카운티 등 지역 법 집행기관 12곳에 파트너십 종료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카운티는 뉴욕주 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IC와 287 협약을 맺은 지방경찰 셰리프국에 오는 8월 25일까지 협약을 해지하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87은 IC가 지방경찰의 이민단속 권한을 위임해 체류신분 확인과 이민자 구금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5월 제정된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 법에 따라 지방경찰의 민사 이민단속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협약도 8월 25일부터 무효됩니다. 대상에는 나소 카운티 경찰국과 셰리프국, 랜셀러, 메디슨, 나이아가라, 브룸 카운티 셰리프국 등이 포함됐습니다. 랜셀러 카운티 측은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협약을 유지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방경찰의 인력과 예산은 연방 이민 단속이 아닌 지역 범죄 대응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뉴저지주 차량국의 전산 오류 때문에 비시민권자 수천 명이 유권자 명부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뉴저지주에서 매년 약 7만 5천 명의 비시민권자에게 배심원 소환장이 발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매체 뉴저지 글로브에 따르면 뉴저지주 사법부는 매년 100만 건 이상의 배심원 소환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는 주 선거관리국과 조세국, 차량국에서 제공한 명단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뉴저지주 법원 행정 관련 부서는 배심원 자격 설문에 응답한 사람 가운데 약 20%가 시민권이나 거주지 등 법률상 자격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미달 사유를 신고한 사람의 약 4분의 1은 미국 시민권이 없는 경우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7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는 비시민권자들이 실제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행정 관련 부서는 비시민권자의 배심원 참여를 막기 위해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시행된 이후 비시민권자가 실제 활동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심원 소원장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자격 설문에서 시민권 여부와 기타 자격 요건을 밝혀야 합니다. 이후 배심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미국 시민권이 필수 요건이란 안내를 받고 최종 선정 과정에선 판사와 변호사들이 후보자에게 시민권 여부를 직접 질문합니다. 이러한 검증 절차는 199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통계는 MVC의 전산 오류 때문에 약 6,600명의 비시민권자가 뉴저지 유권자 명부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정부기관의 부정확한 정보가 유권자 등록과 배심원 후보 선정에 모두 사용됐을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데이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주가 매장 상품 진열대의 종이 가격표를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토대로 한 가격 책정 금지를 도입 취지로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고용 감축을 막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에 따르면 마이키 셰릴 주지사는 지난 23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가격 보호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의 지불 의사나 지불 능력에 따라 동일한 상품에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차별적인 감시가격 책정 행위를 금지합니다.
셰릴 주지사는 뉴저지주의 가게는 이미 물가 상승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몰래 이용해 똑같은 상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품 진열대 전자가격표의 신규 도입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자가격표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유사한 입법이 제한된 가운데 실제로 전자가격표 신규 도입을 일시 중단토록 법제화한 곳은 뉴저지주가 처음입니다. 전자가격표는 상품 진열대의 종이 가격표를 디지털화해 표시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상품 가격이 바뀔 때마다 진열대의 종이 가격표를 사람 손으로 일일이 바꿔줄 필요가 없어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격표는 월마트 등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저지주의 이번 입법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한 감시가격 책정 금지를 주된 도입 취지로 언급했지만 관련 업계 안팎에선 이런 입법이 실제로는 고용 감축을 막으려는 유통산업 노동조합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공식 집계를 수정해 전사자 수를 14명에서 18명으로 재차 수정했습니다. 고의로 피해를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별도 입장 발표 없이 데이터를 복원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국방부는 공식 웹사이트 사상자 집계를 수정해 140명 이상의 추가 부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이란의 공습으로 사망한 4명을 사망자 집계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이로써 미군이 지난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후 발생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624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선언한 뒤 이란과 추가 교전 과정에서 사망한 미군 4명을 뚜렷한 기준 없이 전사자 명단에서 제외해 전쟁 피해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조엘 발데스 국방부 대변인 대행은 웹사이트상의 일시적인 데이터 오류이며 즉시 수정될 것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이후에도 국방부 웹사이트에는 전사자 수가 14명으로 표기돼 있어 논란을 키웠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휴전 이후 벌어진 이란과의 제한적 군사공방 기간, 이란 측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미군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도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 23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전수조사 및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가 공식 웨브사이트에 대이란 전쟁 개시일을 2월 28일이 아닌 7월 7일로 명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휴전 이후 대이란 군사행동이 재개됐다고 통보한 날짜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군사행동을 개시한 뒤 48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 군사행동 기간은 60일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인 전쟁 개시 날짜를 늦춰 의회 승인 절차를 우회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최소 4천만 명 이상이 폭염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화씨 120도에 달하고 열돔 현상으로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달에만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7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미 중부 지역과 남부 일부 지역의 더위가 높은 온도와 극심한 습도로 이틀째 역대급 찜통더위를 보이고 있으며 남서부에선 최고 화씨 120도, 섭씨 49도에 이르는 열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미네소타에서 미시시피주에 이르는 지역은 수은주가 화씨 10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까지 연장돼 지역에 따라 화씨 120도에 이른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런 찜통더위의 원인이 열돔 현상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대기 중에 열기가 심하게 뜨거워진 상태에서 상공의 고층의 고기압대가 이 열기를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서 대기 정체로 더욱 뜨거워지고 그런 고온의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미국 한복판에서 수천만 명의 주민들이 이런 폭염에 휩싸여 있으며 극한의 폭염 중심부는 남쪽으로 서서히 이동해 물러갈 것이라 예보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보건당국과 검시 기록, 지역 언론 보도를 조사한 결과 7월 초 미 전역에서 폭염으로 인해 최소 6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실제 희생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근경색이나 신부전 등 직접 사인만 사망 진단서에 남고 이를 촉발한 폭염은 빠지는 집계의 한계 때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사망진단서만 이용한 폭염 사망 통계에는 만성질환 악화 등으로 숨진 사례가 누락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최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찾아 아시아관과 한국관 전시를 현장 조사해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중국과 일본의 그늘에 가두는 왜곡된 서술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크는 과거엔 박물관 안내문에 단순 지명 오기를 수정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젠 더 고도화되고 은밀하게 작동하는 편향적 프레임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왜곡된 전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 브랜드 위상에 치명적이라 말했습니다. 반크는 미술관 측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해 왜곡된 서술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세계 한류 팬 및 네티즌과 연대해 해외 주요 박물관 내 한국관 전시공간 확장 및 콘텐츠 고도화를 요구하는 글로벌 온라인 청원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시애틀 경찰은 어제 오후 6시께 시애틀 센터 음식 축제장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이 사망하고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 2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이송한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은 체포했고 또 다른 용의자 1명은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센터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스페이스 니들 타워와 도심 최대 규모의 실내 경기장 등을 포함한 복합 문화시설입니다. 이날은 연례 음식 문화 축제인 바이트 오브 시애틀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부 지역 산불이 역대급 폭염과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콜로라도주와 유타주 경계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들 중 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최우선 진압 목표로 삼고 있는 산불 가운데 하나가 오리건주 중부에 위치한 시스터스 인근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이라 밝혔습니다. 낙뢰로 시작된 이곳 산불은 토요일인 25일 기준으로 이미 105평방킬로미터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5%의 진화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오리건주, 워싱턴주,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지역이 여름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 성매매 및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관련 혐의 용의자 8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집중 단속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 43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 중 7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범죄 조직에 이끌려 장소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곳에 감금돼 있었거나 인근 호텔 및 길거리 등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준 시민들의 제보가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습한 가운데 소나기와 강한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 69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뒤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